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가 마음이 아니라 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부쩍 짜증이 늘거나 아침에 이유 없이 우울하신가요? 혹은 식사를 잘 못하거나 화장실 가는 게 힘들진 않으신가요? 최근 국제보고에 따르면 노년층의 우울감 45% 이상이 장내 환경 불균형과 관련 있다고 합니다. 장 속의 미생물들이 불균형해지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를 넘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세로토닌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이미 여러 의학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70대 후반의 아버지가 변비로 고생하시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표정이 밝아진 걸 보고 알게 됐죠. 장은 제2의 뇌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긴장하면 배가 아플까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될까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장에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뇌와 계속 신호를 주고받죠. 장이 불편하면 뇌에 신호가 가고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도 반응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세로토닌뿐 아니라 도파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장에서 생성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장내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나죠. 이게 단순히 소화불량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장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 건강으로 기분을 되살리는 5가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체크리스트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제 가족이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연구가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후 이 시간이에요. 이때 장이 깨어나며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죠. 국내 건강노화 연구팀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킨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 점수가 23% 낮았다고 합니다. 즉, 장의 리듬이 일정하면 마음의 리듬도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루틴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장의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장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되죠.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합니다. 걸으면 안 돼요. 아침엔 따뜻한 식사가 좋습니다. 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이 장 운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점심에는 섬유질 중심으로 드세요. 채소, 나물, 현미밥 같은 거죠. 섬유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세로토닌 생성도 늘어나요. 저녁은 가볍게 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마치세요. 늦게 먹으면 장이 쉬지 못하고 밤새 일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날 피곤하고 기분도 안 좋아지죠. 식사 시간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식사 후 산책입니다. 가볍게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장 운동을 25%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산책이 중요할까요? 걷는 동작이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앉아만 있으면 장도 게을러집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보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처음엔 안 나와도 괜찮아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면 장내 미생물 균형도 무너집니다. 이런 루틴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키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죠. 제 어머니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불규칙하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루틴 덕분에 하루가 편안하다고 하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거든요. 그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반만 맞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고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죠.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장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마음 문제도 같이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국제신경소아학회 보고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줄면 염증성 물질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혈류를 타고 뇌의 감정 조절 부위에 영향을 미치죠. 즉, 장이 불편하면 뇌가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장마이너스 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장이 기분의 스위치를 쥐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울하면 정신과부터 찾으십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변비가 있나요? 설사가 잦나요? 배에 가스가 자주 차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항우울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장 건강을 개선했더니 증상이 좋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 치료제 대부분이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망가져 있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또 다른 통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반만 맞아요.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장내 미생물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80세, 90세에도 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장내 유익균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유산균 보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장내 환경을 결정하죠. 좋은 균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이유 없는 무기력증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요. 무엇보다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우울증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과를 찾아갔죠. 약을 처방받아 드셨어요. 하지만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약을 바꿔가며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입이 마르고 변비가 더 심해졌죠. 그때 우리 가족은 정말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부터 다스려 봅시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우울증인데 장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먼저 어머니 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한 변비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가셨대요. 장내 환경 검사도 해봤습니다. 유익균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식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늘렸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거요. 발효식품도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를 식단에 추가했죠. 처음엔 어머니가 귀찮아 하셨어요. 먹는 것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이 식사하며 천천히 설득했죠. 2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가시게 됐어요. 하지만 기분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어요. 변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배도 편안해지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거예요. 웃는 모습도 가끔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보다 수월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분의 회복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요. 몸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마음이 가볍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이었어요. 장이 건강해지자 마음도 함께 변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죠.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은 감정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이 활발해지죠. 그 결과 불안감이 줄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기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국제임상영양보고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6주 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14% 낮았다고 합니다. 즉, 장이 건강해지면 마음의 구름도 함께 거치는 셈입니다. 신기하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어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울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약만은 아니라는 거요.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몸의 기본을 먼저 다져야 합니다. 장 건강이 바로 그 기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 24시간 안에 변할 수 있어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유해균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증가하죠.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이란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것들이 대부분 좋은 음식입니다. 발효식품, 채소, 통곡물, 콩류. 이런 전통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예요. 서양식 가공식품보다 훨씬 낫죠. 어머니는 지금도 이 식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주변에서 어머니를 보고 놀랍니다. 몇 년 전 그 무기력한 모습이 거짓말 같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가 아니라는 걸요. 특히 장과 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으로 힘드신가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장 건강부터 챙겨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하루 한 컵의 발효식품입니다. 왜 발효식품일까요?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매일 한 번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된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세요.
어렵지 않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친 당분이 든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요구르트를 고를 땐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김치도 좋지만 너무 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니까요. 적당히 드는 게 중요해요. 국내 60세 이상 대상 연구에서 발효식품 섭취군이 비섭취군보다 기분 안정 점수가 18% 높았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플레인 요구르트에 과일을 섞어 먹어요. 점심엔 김치를 빠뜨리지 않고요. 저녁엔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발효식품을 하나씩만 넣어도 장 환경이 달라져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지만 곧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식이섬유 25g 지키기입니다. 왜 섬유질이 중요할까요?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유익균이 섬유질을 먹고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장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죠. 어떻게 25g을 채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현미밥 한 공기에 4g, 채소 반찬 2가지에 10g, 과일 한 번에 6g, 콩류에 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3끼 제대로 먹으면 25g은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좋고요. 채소는 익힌 것보다 생으로 먹는 게 섬유질이 더 많습니다. 샐러드나 쌈 채소를 자주 드세요. 과일도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늘리면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어요. 천천히 늘려가세요. 유럽 영양연구소에 따르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시니어일수록 우울감이 절반 수준으로 낮다고 합니다. 섬유질이 단순히 변비에만 좋은 게 아니란 뜻이죠. 저도 처음엔 25g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기록해보니 의외로 쉽게 채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팁은 하루 2리터의 수분을 꾸준히 마시는 겁니다. 물이 왜 중요할까요? 장내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켜 세균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변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대변이 단단해져요. 그럼 배출이 힘들어지죠.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점심 전후로 각 1컵씩, 저녁 식사 때 1컵, 취침 전에 반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물이 장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죠. 국내 시니어 수분 섭취 연구에서 하루 1.5리터 이상 마신 그룹의 변비 발생률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습관이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물병에 2리터를 채워놓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십니다. 눈에 보이니까 마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방법 써보세요. 커피나 녹차도 수분으로 인정되냐고요? 어느 정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물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팁은 마음 먹는 식사로 전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천천히 의식하며 먹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천천히 씹는 과정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장 운동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1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하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세요.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걸리게 하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당량의 배부름을 느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공기가 장에 들어가 팽만감을 유발해요. 대화하며 먹을 때도 조심하세요. 일본 노인 집단 실험에서 의식적 식사 훈련 후 소화불량 호소율이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식사할 때 젓가락을 한 번씩 내려놓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요. 혼자 드실 때도 식탁에 앉아서 드세요. 서서 먹거나 걸어 다니며 먹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에서 천천히 음식을 즐기는 겁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팁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예요. 이게 장 건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면 장의 긴장도가 완화되죠. 미국 노화 연구센터 보고서에서 감정 일기를 쓴 그룹의 장내 세균 다양성이 1.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어렵지 않아요. 잠자기 전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손주 얼굴을 봤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만 기록하지 마세요. 불평과 하소연으로만 채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일기장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공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3줄만 쓰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장 건강으로 기분을 되살리는 5가지 루틴이 있었죠. 첫째, 하루 한 컵의 발효식품을 챙기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중 하나면 됩니다. 둘째, 식이섬유 25g을 지키세요. 현미밥, 채소, 과일, 콩류로 채우면 어렵지 않아요. 셋째,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하루 2리터를 목표로 조금씩 나눠 마시면 됩니다. 넷째, 천천히 식사하세요. 1입에 20번씩 씹고 TV는 끄고 식사에 집중하세요. 다섯째, 감정 일기를 쓰세요. 잠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목록을 드릴게요. 매일 저녁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발효식품을 먹었나요? 식이섬유 25g을 채웠나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나요? 천천히 식사했나요? 감정 일기를 썼나요? 5개 중 3개 이상 체크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결정하는 감정 공장이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개인차가 있으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루틴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유익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장과 밝은 기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